이번에는 이 유류 탱크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 탱크가 뭐예요? 유류 탱크. 기름 탱크죠, 기름 탱크. 이거 어디에 가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보통 이 바닷가에 정유회사들 많고 석유화학 회사들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S 머시기 정유회사, 그리고 모 오일 정유회사, 그리고 모 어떤 거 칼텍스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말고도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화학회사들 되게 많아요. 그런 데 가면 전부 다 이렇게 탱크가 있어요. 기름 탱크.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땅을 파놓고 여기다가 기름 탱크 크게 있죠.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딱 한 대를 일단 그려봅시다. 탱크 한 대 이렇게 딱. 이렇게 한 것도 나중에 다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었는지. 나중에 볼 거예요. 있는데, 일단 탱크가 엄청 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 큽니다. 이거 그냥 몇십 미터 되고, 여기 지름만 하더라도 그냥 몇십 미터 돼요. 참고로 그래서 이런 정유회사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걸어 다닌다? 그런 사람 없어요.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거나 회사 안에서 차 타고 왔다 갔다 해요. 회사 안에 부지가 몇 킬로가 되거든요, 정말. 다 거의 다 바닷가 옆에 있고, 바닷바람 많이 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일단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보일오버죠, 보일오버. 보일오버가 뭐냐? 중진류 탱크에서 장시간 조용히 연소하다가 탱크의 잔존 기름이 갑자기 분출하는 현상. 이거 뭐예요, 이거? 중진류 탱크에서 장시간 조용히 연소하다가 탱크에, 말로 들으면 모르겠죠. 이 중진류 탱크라고 해서 인화점이 높은 물질들을 말해요. 여기 기름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중이라고 합시다. 중진류라고 하니까. 인화점이 높아가지고 우리가 불을 붙였을 때 바로 불이 붙지는 않아요, 얘네들이. 그런데 탱크에 잔존 기름이 갑자기 분출을 한대요. 왜냐하면 이게 기름 탱크 안에 사실 수분이 좀 쌓여요. 기온차에 의해서 수증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당연히 안 들어가야겠죠. 비 오면 당연히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죠. 그런데 어떤 이런 기온 현상이나 어떤 거에 의해서 물이 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안 그러면 순도가 낮다던가 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데 주위에 불이 났어요. 주위에 여기 막 이렇게 불이 났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서 불이 났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중유는 잘 안 끓죠. 온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어때요? 이게 이제 나중에 온도가 올라서 끓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끓어버리면 이제 액체가 되고 뽀글뽀글 끓죠. 기체가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부피가 팽창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주위에서 여기서 연소가 하다가, 연소가 이루어져 있어요. 연소가 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여러분들 폭발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폭발 사고 나면 절대 옆이나 아래로 터지진 않아요. 다 위로 터져요. 위에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탱크 올라가 보시면 되게 무서워요. 왜냐면 안에가 딱딱하지가 않고 들어가 버려요. 약하게 만든 거거든요, 일부러. 그렇다고 사람이 올라간다고 이게 깨지진 않습니다. 밟는 순간 은박지 밟는 것처럼 딱 들어가 버려요. 전 되게 무서웠거든요, 옛날에 올라갔을 때. 공포증도 있고 무서워서 못 가고 있으니까 뒤에서 사람들이 남자 새끼가 그것도 못 가냐, 다 간다, 나중에 여기서 밥도 먹고 뭐도 한다,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데 되게 무서워요. 그냥 밟는 순간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갖고, 왜냐하면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위로 폭발하라고, 그래야지 여기서 작업하고 있거나 뭐 하는 사람 덜 다치겠죠. 위로 분출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조금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연소하다가 갑자기 이제 뽀글뽀글 끓거나 해서 어떻게 돼요? 이게 넘쳐버리는 거죠. 이렇게 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보일오버라고 한다. 단순히 외운다기보다 한번 원리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슬로브 오버.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역시나 기름이 이만큼 있고 여기 중유가 담겨 있어요. 몰랐어요. 몰라서 온도가 엄청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약 200도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누가 뚜껑 열고선 불 끓려고 물을 부어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물을 이렇게 막 부었는데 붓자마자 어떻게 돼요? 물 끓겠죠. 물 끓으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 되죠. 수증기 되면 어떻게 돼요? 뽀글뽀글 올라오죠. 그래서 같이 다시 역류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죠? 이게 슬로브 오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하면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크로스 오버는 뭐냐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물이 뜨거운 기름 표면 아래서 끓을 때 화재를 수반하지 않고 용기에서 넘쳐 흐르는 현상. 보일오버랑 프로스오버랑 차이점이 있어요. 보일오버는 넘치는 거고, 보일오버는 화재를 수반하고 넘치는 거고, 프로스오버는 화재를 수반하지 않고 기름만 넘치는 거예요. 두 개의 의미는 비슷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해도 제가 수분이 생긴다고 했었죠. 그럼 수분은 어디로 가요? 바닥에 있어요. 왜 바닥으로 가요? 여러분들 물이랑 기름 섞어 놓으면 물 가라앉고 기름 위로 떠버리죠. 그래갖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뜨거워지죠. 온도가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얘 끓어요. 끓으면 어떻게 돼요? 올라와요. 수증기라서. 올라오는데 차이점은 뭐다? 보일오버는 불 난 상태에서 불을 갖고 밖으로 빼버리는 거고, 프로스오버는 그냥 이 뜨거운 기름만 밖으로 분출시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나중에 이 학생들은 제가 따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생각보다 가볍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엄청 커요. 화재 난리 나요. 완전히 거의 그냥 뭐 재난 수준으로 불 납니다. 진짜 심하게. 그래서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차이점 뭐죠? 보일오버 뭐다? 보일오버 수분이나 물 같은 게 끓어서 뭐 수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보일오버는 뭐다? 어쨌든 끓어서 뭐예요? 여기 안에 있는 탄 상태에서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슬로버버는 뭐예요? 물 넣는데 물이 내려가기도 전에 바로 토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프로스오버는 뭐예요? 바닥에 있던 기름이 밖으로 분출하는데 화재는 수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시험에도 몇 번 나왔던 불내비를 볼게요. 불내비가 뭐죠? 보일링, 리퀴드, 익스펜딩, 베이퍼, 익스플로전. 영어를 잘 못합니다. 뭐냐면 보일링, 액체가 끓어서 팽창, 폭발했다, 그 소리입니다. 뭐냐면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LPG 탱크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LPG 통 말고 부탄가스 통 알죠? 흔들어 보면 뭐 있어요 안에? 액체 있어요. 가스 있는 게 아니에요. 가스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거만 쭉 나오고 끝나버리겠죠. 여기 액화가스라고 하죠. 액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여기다 넣냐면, 한마디로 여러분들 고체, 액체, 기체의 차이점 아시죠? 고체는 이 분자 별 상태가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다 붙어 있어 갖고 지들끼리 붙어 있죠. 액체는 좀 느슨하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있는 거고, 기체는 어떻게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돼 있죠. 한마디로 모으면 어떻게 돼요? 액체가 되고, 더 모으면 고체가 되는 거죠. 온도에 따라서 활성도가 달라져서 고체의 물질을 온도를 높여버리면, 한마디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 다 붙어 있어요. 추워서. 근데 더우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더 더우면 어떻게 돼요? 완전 붙기 싫어서 멀리 떨어져 버리죠. 근데 이것을 억지로 모아놓은 거예요. 액화, 압력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분명히 이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해야 되는데 억지로 이거를 이렇게 다 몰아놓으니까 액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액화 탱크죠. 엄청나게 고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서 어떻게 돼요 지금? 얘네가 지금 떨어지고 싶어 죽으려고 그래요. 나는 더워서 떨어지고 싶은데 억지로 모아놓은 거고, 나가려고 하는 힘보다 이 탱크가 가지고 있는 압력이 더 큰 거예요, 단지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갈 데가 없으니까 감옥처럼 갇혀있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이게 임계 온도라고 있어요. 임계 온도. 임계 온도는 뭐냐면, 우리가 당연히 지금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할 수 없는데 억지로 액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온도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 임계 온도라고 합니다. 이 온도에서는 아무리 고압, 아무리 큰 탱크, 압력이 큰 탱크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액체로 존재할 수 없어요.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그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합니다. 만약에 잘 이제 볼게요. 이제 그러면 모든 이제 기초적인 설명이 끝났죠. 여기 불났어요. 불났어요. 온도가 올라가요. 이제 탱크. 특히나 이제 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뜨거워지죠. 온도 받아갖고 이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제 뜨거워진 상태예요. 임계 온도 이상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어떻게 된다? 탱크 안에 이제 갇혀 있을 수 없다. 순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청나요, 그냥. 그럼 어떻게 된다? 이게 터져버리고
터져 버렸는데 어떻게 돼요? 터지면 터져버리죠. 그럼 순간 어떻게 돼요? 압력을 유지시킬 수 없겠죠. 그래갖고 순간적으로 여기 있는 양이 기체로 바뀌어버려요. 그냥 1초 만에, 순식간에. 1초도 아니죠, 순식간에. 보통 물이 기체로 바뀔 때 약 1400배의 부피 팽창을 하거든요. 물이 제일 크긴 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몇백 배 팽창을 해버립니다. 이게 여기 있는 게 순식간에 이만한 액체가 있는 게 이렇게 그냥 뭐 이거 이상이겠죠? 부피 팽창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걸 다 밀어내요, 전부 다. 그게 폭발이라고 했죠. 순식간에 엄청나게 큰 폭발이 이루어지는 걸 뭐라고 한다? 블랩이라고 한다. 블랩이는 시험에 나왔으니까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블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닌 것은 고를 수 있겠죠.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액화 탱크에서 주위에 온도가 올라가서 폭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임계 온도 이상까지 올라갔을 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폭발해버린다. 어디에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LPG 충전소 아니면 이런 제조하는 시설에서 많이 조심해야겠죠. 특히나 화재 나면 안 되고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다음에 이제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드래프트,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너무 못 그려갖고 그림을. 이렇게 창문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나?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창문이 여기 막 다 불이 났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불이. 누가 이제 불 내서. 근데 여러분들 화재 나는 거 보면 보이시죠? 불 나다가 이제 열은 엄청나게 뜨거워져 있는데 막 화염이 보이진 않아요. 왜 그래요? 산소가 없어서. 밀폐된 공간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이제 밀폐됐어요. 그래서 이제 불이 다 나왔고 여기 다 불 붙었는데 이제 타다가 이제 온도는 유지가 되고 뜨거워진 상태긴 하나 더 이상 화염이 안 보이거나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 탈출한다고 창문 열거나 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시면 돼요. 화재 났을 때 왜 창문 열면 안 되냐? 왜 저 깨고 나오면 되지 않냐? 소방관들 왜 창문 안 열고 들어가냐?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느 순간 소방관도 죽어요. 바로 폭발해갖고 전부 다. 왜냐하면 여느 순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모든 가연물들이 산소를 되게 필요로 해요. 막 산소를 만나고 싶어 죽으려고 그래요. 여느 순간 다 빨아들입니다. 전부 다. 그럼 어떻게 돼버려요? 순간 폭발이 일어나죠. 그걸 백드래프트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화재 현장에서 잘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창문 같은 거 함부로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열어놓으면 되죠. 그런데 이제 화재가 난 상태에서 열다가 그 끼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도 폭발에 의해서 더 처참하게 상황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 오버 한번 보겠습니다. 플래시 오버는 뭐예요? 화재로 인해 가연성 가스를 동반하는 연기와 유독가스가 방출하여 실내의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 실내 전체로 확산되어 연소하는 현상. 이게 뭐냐? 집이 있어요. 여기 뭐 이렇게 책상도 있고 여기 뭐 소파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근데 불이 났습니다. 여기서 소파 불에 타죠. 책상도 불에 타요. 여기서 이렇게 불이 났는데 막 났어요. 역시나 밀폐된 공간이죠, 약간. 근데 어떻게 돼요? 여기서 우리 여기 강의실에서 불이 났다고 합시다. 여기 불이 났어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한참 보통 한 시간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 2, 3분 정도 불이 났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뜨거워지겠죠. 근데 천장에도 막 커튼도 있고 뭐도 있고 장식품도 있고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물질이에요. 이게 온도가 실내 온도가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약간 발화점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 온도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불이 한 번에 번져버려요. 순식간에. 그것을 뭐라고 한다? 플래시 오버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처음부터 보일 오버, 슬롭 오버, 프로스 오버, 블랩이, 백드래프트, 플래시 오버, 이거 화재 아주 위험한 상황을 설명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무턱대고 외우면 헷갈려서 나중에 더 외우기 힘듭니다. 그냥 이 6가지는 그 상황, 장면을 잘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시험 문제도 간간히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전기 방지법이라고 해서 위험물 소방 쪽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한번 볼게요.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정전기 방지해야 되죠. 일단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정전기 방지 방법 뭐가 있어요? 접지. 이것도 여러분들 이게 세 줄짜리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이거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에 뭐예요? 공기를 이온화할 것, 이온화. 이온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특히나 정전기 발생하면 안 되는 산업 현장 같은 경우에 이오나이저 같은 거 있거든요. 기계. 이런 기기 있어요. 한 가격도 어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딱 틀어놓으면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습도가 낮으면 어떻게 돼요? 정전기 발생이 더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특히나 뭐 가을 겨울철에 정전기 많이 나니까 공기 중에 상대 습도를 몇 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70%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수치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수치 같은 경우에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물어보기 좋은 문제예요. 그냥 거기다가 암기할 때 어렵지도 않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서 계속 우리 화재 하고 있죠. 화재. 화재의 종류 및 특성을 이제 볼 건데, 일단 이 화재라는 용어, 우리 아까 앞에서부터 이제 연소, 폭발 이런 거 했었죠. 이제 화재는 뭐냐? 그러면 화재. 제가 오늘 화재를 설명하려고 일부러 넥타이도 빨간색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불색이죠. 제가 쓸데없이 이런 거 좀 맞추고 오는 이런 게 있어요. 그냥 화재. 불 나는 것을 화재라고 하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화재라는 뜻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화재.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화재는 의도성이에요. 의도성. 예전에 남대문 불났었죠. 화재라고 해요? 화재라고 안 해요? 화재라고 하죠. 그리고 요새 비모사차 불 많이 나죠. 화재라고 해요? 화재라고 안 해요? 화재라고 하죠. 여러분들 라면 끓이려고 가스레인지 불 붙였어요. 화재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리고 화력발전소에서 전기 만들려고 불 붙여요. 나무나 기름에다. 화재라고 안 하죠. 근데 전부 다 뭐예요? 불 붙는 건 맞죠. 의도성이에요. 화재는 뭐냐면 소화할 필요가 있는 연소 현상을 화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차에 불 났어요. 불 꺼야 되죠. 화재예요. 라면 먹으려고 불 켰어요. 불 꺼야 돼요? 불 끄면 이제 라면 못 먹죠. 그러니까 화재가 아닌 거예요. 그걸로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불 꺼야 되냐, 안 꺼야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화재라고 생각했지만 그걸로 보시면 돼요. 불 꺼야 되면 화재, 불 끄면 혼나요. 아니면 불 끄면 내가 피해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화재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화재의 종류가 나오는데 화재의 종류는 좀 중요합니다. 화재의 종류와 급수. 그래서 네 가지로 구분하죠. A급, B급, C급, D급. A는 뭐냐? 일반 화재. B는 유류 화재. C는 전기 화재. D는 금속 화재. 그래서 색깔로 구분을 해요. 뭐죠? 백색, 황색, 청색, D급은 색깔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이거 A, B, C, D급 뭐예요? A는 일반 화재를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뭐 건축물에서 발생했다, 안 그러면 뭐 종이 불이 붙었다, 아니면 뭐 나무에 불이 붙었다, 이런 것을 보통 집에서 나는 화재 같은 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걸 A급이라고 하고, B급은 뭐예요? 기름을 생각하시면 돼요. 기름, 유류. C급은 뭐예요? 전기에 의한 화재, 뭐 단락, 과부하, 과열 뭐 그런 거 있겠죠. D는 뭐냐면 금속. 금속의 화재, 안 그러면 뭐 분말 그런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화재를 말하죠. 금속도 불이 납니다. 그래서 왜 구분을 하냐? 화재에 따라서 대처해야 될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 보시면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 소화기 있죠. 소화기 한번 잘 보세요. 어디에 적응성이 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뭐 빨간색 소화기도 좋고 할로겐 소화기도 좋고 딱 보면 나와 있어요. A, B, C에 A, B, C라고 써 있습니다. 만약에 보통 대부분 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A, B, C급 어느 화재가 났던 간에 그 소화기를 쓰면 불 끌 수 있는 거죠. 그래갖고 A는 백색으로 표시되어 있을 거고 B는 노란색, 그리고 C는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소화기 같은 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색깔과 종류 전부 다 여러분들 같이 외워 주셔야 됩니다. A, B, C, D. 백황, 청무, 일반, 유류, 전기, 금속, 화재.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잘 나옵니다, 이것도. 다음에 이제 폭발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이 뭐죠? 폭발? 연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져 갖고 용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폭발이라고 하죠. 그럼 폭발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가연성 가스와 산소가 있어야 되죠. 근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교실이라고 합시다. 교실. 밀폐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농도가 맞아야지 폭발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만약에 가스가 이만큼 있어요. 불 붙이면 어떻게 돼요? 폭 하고 말겠죠. 그리고 폭발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반면에 가스가 이만큼 다 채워져 있어요. 여기까지 다 가스. 그리고 산소 이만큼 있어요. 연소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불 뭐 좀 붙겠죠. 이만큼 딱 뭐 붙거나 아니면 불 안 붙겠죠. 한마디로 뭐예요? 이 정도껏 이 비율이 맞아야지 가스가 너무 많거나 가스가 너무 적어도 폭발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용량 날 수 있는 범위를 폭발 범위라고 하고, 하한계는 뭐예요? 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연성 가스 농도의 최저 범위를 말하고, 상한계는 연소가 계속되는 최대 용량비를 말해요. 한번 볼게요. 하한계가 낮으면 위험할까요? 안전할까요? 낮다는 소리는 이거예요. 이 가스가 조금만 있어도 폭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고, 상한계는 뭐예요? 이 가스가 많이 있고 산소가 적어도 얘는 폭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하한계 낮으면 위험하고 상한계 높으면 위험하고, 섞었을 때 어때요? 섞었을 때 연소 범위가 한마디로 넓을수록 위험한 물질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 한번 주요 가스의 폭발 범위를 볼게요. 휘발유. 휘발유가 여기 지금 이 전체 100이라고 했을 때 1.4%만 있어도 폭발이 이루어집니다. 대신 많을 때는 7.6%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한계가 매우 낮죠. 여기에 휘발유가 조금만 누출되어 있어도 폭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틸렌 같은 경우 좀 중요하죠. 하한계도 낮고 상한계도 매우 높아요. 약간 엄청나게 위험한 가스예요. 그럼 이런 가스는 쓰냐? 많이 써요. 여러분들 산소 용접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쇠붙이 같은 거를 서로 붙이거나 어떤 이런 용접은 많이 쓰이죠. 배 만들 때도 쓰이고, 뭐 산업 현장에서 뭐 붙일 때도 그렇고, 책상 같은 경우도 지금 용접이 돼 있거든요. 다리에도 다 쓰여요. 보통 산소 용접할 때 이 아세틸렌 가스를 가지고 많이 합니다. 불이 워낙 잘 붙어가지고 농도를 조절하면 몇 천도까지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몇 초 만에. 그래서 많이 쓰이는 가스예요. 우리가 많이 쓰이는 가스니까 더욱 조심히 하라고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여러분들 시험에도 어떻겠어요? 많이 쓰는 가스일수록 이걸로 인한 사고가 많이 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세틸렌 여기 나와 있는 한 4가지 정도는 많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로 위험한 거예요, 이 가스들이. 그러면 이제 이 위험도라고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되게 쉬워요. 거의 뭐 산수 수준의 문제죠. 위험도는 뭐예요? 위험도라고 해서 H라고 하죠. 폭발 상한계에서 하한계를 뺀 값을 하한계로 나눠주면 돼요. 한마디로 뭐예요? 엄청 간단한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아세틸렌 가스의 연소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까지였죠? 2.5에서 81%죠. 그대로 넣으면 돼요. 그냥 81 빼기 2.5를 얼마로? 2.5로 나눠주면 된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 40
4.3이 나옵니다. 이게 위험도예요. 그냥 단순하게. 가솔린은 책에 나와 있죠. 7.6에서 1.4 뺀 걸 1.4 나누면 4.43. 아, 이게 4.43이 아니구나. 이게 얼마였더라? 71에서 나오니까 40 얼마가 나와요. 40 얼마가 아니고 39인가 30 얼마가 나오거든요. 31.3인가? 제가 헷갈렸네요. 아무튼 좀 나와요. 그러면 가솔린과 아세틸렌을 비교하면 뭐가 더 위험해요? 이 위험도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거든요. 아세틸렌이 더 위험한 가스다. 이걸로 그냥 보는 거고, 이걸 뭐 때문에 보는 거예요? 이 가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도 같은 경우에 정말 단순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초등학생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제가 옛날에 자격증 수업했을 때 초등학생이 한 명 있었거든요. 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아버지가 보내서 왔대요. 아버지가 위험물 이거를 창고로 운영하시는데 나중에 관리자로 쓴다고. 너무 조기 교육을 빨리 했는데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 왔는데 너무 쉽다 그랬어요, 이것도. 이거는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산수 문제니까 이거 못 푼다고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최소 착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냥 식 한번 보시면 돼요. 잘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가연성 혼합가스의 전기적 스파크로 저 맛이 착화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 밑에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를 구하는 공식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복잡하죠, 식.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 이런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에서 가스가 한 가지 가스만 있다고 여러분들이 가정할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가스가 있을 수 있겠죠. 이랬을 때 폭발 범위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만약에 아세틸렌과 가솔린과 디에틸레틸, 수소가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아세틸렌은 10% 있고 이 공간 안에 가솔린은 90%가 있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게 같이 섞여 있을 때 폭발 범위가 어떻게 되냐, 그거를 구하는 공식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식이 어떻게 되죠? 여기 뭐예요? 이 L을 구하는 겁니다. L. 잘 보셔야 돼요. 식이 좀 이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L을 구하는 거예요. L은 뭐냐? 혼합 가스의 폭발 한계치죠. 그리고 위에는 부피예요. 뭐냐면 어떻게 나오냐면 만약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세틸렌, 가솔린 딱 두 개만 있다고 합시다. 간단하게. 이게 약 30%가 있고 이게 약 70%가 있다고 아예 주어줘요. 그냥 이렇게 할 경우에. 근데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에서 계산 문제가 크게 나오는 경우는 없고 그냥 이 식 자체를 물어볼 거예요. 이 식에서 의미하는 게 뭔지. 근데 한번 식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폭발 한계치가 있죠. 하한계부터 따로 계산하고 상한계를 따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아세틸렌 2.5죠. 2.5가 얼마 있다는 거였죠? 30 있죠. 그리고 1.4가 70 있다는 거죠. 이거 계산 어떻게 할까요? L은 분의 100 해주면 됩니다. 이거 계산은 그냥 공학용 계산기로 하시면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요새 계산기가 잘 돼 있어갖고 일반용 계산기로는 하기 힘들거든요. 공학용 계산기로는 그대로 입력하면 딱 답이 나와요. 이게 뭐다? 하한계. 나온 값이 있겠죠. 상한계는 어떻게 계산해요? 똑같죠? L은 한 다음에 81에 30 그리고 7, 2, 4, 7, 6이니까 7.6에 30 한 다음에 또 100 해요. 그럼 이게 상한계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값 퍼센트 한 다음에 이게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뭔지 볼 거예요. L은 뭐고 V는 뭐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7급이나 이상 만약에 이거 5급 고시로 공부하신다고 하면 이런 거 당연히 다 나오겠죠. 전부 다 어떻게 하는지 이거 한번 보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연소와 화재까지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방, 위험물 쪽에서 뭘 한 거냐면 이 불이 이제
났을 경우와 화재의 종류 이런 걸 한 거예요. 지금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좀 생소하긴 해도 우리가 다 화재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서 일어나고 보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떤 종류가 있는지 뭐에 의해서 하는 건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다음 시간에 소화를 하거든요. 이제 불 냈으니까 불 꺼야 되잖아요. 그 내용도 이해가 되니까 연관지어서 바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내용을 잘 정리를 해 주시고 실제로 이제 불 많이 나요. 불 많이 나고 폭발 사고도 나요. 이게 왜 나냐면 사실 안전 부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안전 불감증도 심하고 안전 부주의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공부하시고 나중에 잘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쓰고 특히나 어때요? 가스 같은 경우에 있는데 불 붙이면 안 되죠. 지금 우리 학원 근처에도 여기 옆에 충전소가 있어요. 제가 그쪽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앞에서 담배 피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참고로 거기 제가 그때 한번 화가 나가지고 제가 좀 그런 걸 잘 못 참는 게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인데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셨을 것 같아요 아마. 딱 지나가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담배 왜 피시냐고. 누구냐고. 지나가는 사람인데 여기 담배 피시면 어떡하냐고 하니까 근데 그럼 여기 직원이시냐고 물어보니까 일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기 일하시는 분이 담배 피우면 되냐고. 내 가게냐고. 여기가 가게는 아니었어요. 여기까지가 사실 딱 주유소였고 여기 그냥 인도였어요. 여기서부터는. 근데 여기 주유소죠. 차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 바로 피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이 그리고 막 뭐라고 하니까 뭐 알지도 못하고 니 뭔데 이러냐고 해서 그냥 그냥 피지 마시라고 하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이런 하나하나가 폭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폭발 나면 우리 학원도 피해가 오고 여기 주위가 다 사람 많잖아요. 다 서울 한복판에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꼭 그런 거를 보면 불의를 보면 참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그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예전에 사고 났을 때도 그런 걸로 사고 난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 그런 거 이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